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장성의 한 대형 종이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노조는 폐수 무단 배출에 회사 측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성의 한 공장입니다. 공장 직원이 파지 더미 위에 폐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폐수를 폐수 처리장에 보내지 않고 폐지 뭉치에 적셔서 버리는 겁니다. 폐수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 파지 집화장에 파지 더미에 3회에 걸쳐서 총 3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를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와 조사를 한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회사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무단 배출 행위를 회사 간부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지만 사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거 시켰지? 하니까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물어봤어요. 또 팀장한테 왜 이렇게 막 버리냐. 그러니까 깨끗한 거라 괜찮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수를 자루에 담아 증발시키고 하수구로 흘려보냈다는 의혹도 밝혀져야 합니다.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에 폐수가 버려진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청이 적발한 3톤은 2019년 폐지더미에 뿌린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무단 방류해서 황룡강 통해서 영산강에 배출된 폐수 문제입니다. 그것은 노동계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 건물 가운데 일부를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밤 8시쯤에는 광주시 동구 한 지산동 3층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나서 2,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9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 보건소 직원과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 등 29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광양 한 목욕탕과 관련해서 8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11개 시군에서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11월 한 달 확진자는 광주가 938명, 전남이 89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앞으로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출입하거나 근무할 때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고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무기한 중단됩니다. 하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한 달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 지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는 52곳, 확진자는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2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을 백신 접종으로 꼽은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기로 하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도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방역 지침도 대폭 강화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접촉면회 잠정 중단 조치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환자와의 접촉 업무를 금지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해야만 입소가 가능하고 이번 환자의 경우에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매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역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는 매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종 모임과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 연시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패스 전용관에서만 허용했던 영화관 내 취식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전국 최초의 정원식물 유통 판매장인 순천만 가든마켓이 준공과 동시에 휴업 상태에 놓였습니다. 시의회가 지역 화훼 농가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민간 위탁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지은 순천만 가든마켓입니다. 정원식물과 자재를 유통 판매하는 곳으로 전체 지분의 51%가 시민 공모주로 이뤄졌습니다. 준공식이 열린 건 지난달 12일. 하지만 가든마켓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운영 방식을 놓고 순천시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순천시가 가든마켓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직영을 해가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순천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직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영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 그리고 판매 상품에 대한 매입비 등 재반상 예산이 동반돼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달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순천만 가든마켓은 장기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순천시가 토론회 개최 등 지역 상인들과 합의점을 찾기로 한 가운데 가든마켓 정상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신안군 염전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직원들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염전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염전업주 48살 A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쓰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준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부터 추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광주가 아침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2.5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 보성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그 밖에 도서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광주와 전남 곳곳으로는 오후까지 가끔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일부 북부 지역으로는 눈이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과 영광 5도로 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7도, 보성 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7도, 무안 6도, 완도 8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모레는 오전 한때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흥건설이 이번 달 초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중흥건설은 KDB 인베스트먼트와 주식 매매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일이나 오는 7일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계약 체결식에는 정창선 회장이 참석해서 인수 이후 대우건설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지수가 석 달째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중소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달 경기 전망지수는 99로 전달보다 6.6포인트가 상승해 석 달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광주 전남 본부는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에도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연말 특수 등의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광주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1월까지 광주공항 이용객은 19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만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예상되는 이용객은 모두 208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02만 명을 넘어 공항 개창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에 일부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본부는 광주시 전라남도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 등의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난 7월 이후 노란우산에 가입했을 경우에 6개월 동안 광주는 최대 12만 원, 전남은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공제사업입니다.